당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도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당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당에서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지만은 이게 이제 8월 달에 그 당대표를 잘 선출을 하면 뽑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김민석 총리를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이게 좀 당연한 일인데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솔직히 우리 유권자들의 심리, 물론 털레반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사람들이야 뭐 김어준이 하는 말이라면은 그것을 무슨 계시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털레반들이 뭐 정청래를 지지하고 뭐 이런 조국을 지지하고 이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근데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정청래의 지지율과 그 김민석 총리의 지지율이 엇비슷해요. 왜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뭐 인물만 놓고 비교를 해도 김민석과 정청래의 뭐 인물에 대한 어떤 평가가 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저는 그런 격차가 있다고 보는데,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속속들이 다 잘 알 수는 없으니까 인물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 지지층의 뭐 90% 이상이 그 이재명 대통령님을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난 7, 8개월 동안 그 정청래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도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정청래가 잘했어,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대통령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대통령 그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국정 운영을 잘 해왔어. 뭐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정청래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했어.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정청래를 지지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뭐 허구한 날 잡음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청래를 지지하는 그런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저는 절반이나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있다. 아니, 이 정신세계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지금 당대표 선거가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주 전남 특별시장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뭐 청래파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님이 지지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걸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송영길이 김영록을 지지를 했는데 결과는 안 바뀌었다라는 거지. 광주 전남 시민들, 물론 김영록 지사가 그 뭐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뭐 무조건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남 도지사를 하면서 일을 똑바로 하고 그랬으면은 뭐 저러지는 않았겠지. 근데 아무튼 송영길 전 대표가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배가 전남 광전 특별시장이 후보가 된다. 야, 이거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집단지성을 믿는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참 신뢰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당대표 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이번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예컨대 뭐 경기지사 경선 결과랄지 전북지사 경선 결과, 그 다음에 광주 전남 특별시 경선 결과, 이런 걸 보면은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불안한 건 사실이다. 근데 어쨌건 뭐 이유가 뭐건 간에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걸 떠나서 결국은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원들과 유권자가 차기 당대표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기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오늘 JTBC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요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JTBC의 여론조사 결과 류정화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100일 전에 비해서 더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JTBC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는 응답은 67%, 잘 못한다는 응답의 2배가 넘었습니다. 100여일 전인 1월 1일 신년 여론조사 때는요, 잘한다 62%, 잘못한다 35%였던 것과 좀 비교를 하면 격차가 37%포인트로 더 커진 겁니다.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오늘 조사에선 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나타났습니다. 신년 조사 때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조사에선 중도층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전히 결별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2%였고요. 충분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쭉 보면 정부 여당, 그렇죠? 집권 여당, 여당이 이기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 지난 2018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 치러졌던 당시 지방선거와 결과가 비슷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당시 문재인 정부 2년 차였는데요. 대구, 경북을 빼고는 사실상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뒤였던 2022년에는 호남과 제주,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에 치러지는 선거에선 아무래도 여당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네. 다만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선거의 초관심 지역인 대구 민심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지만 TK에서는 여전히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입니다. 네. 네, 앞으로 50일간의 레이스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자,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안을 함께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죠. 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5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발의를 했고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5.18 광주 항쟁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사 결과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공감한다는 응답이 6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였습니다. 네.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이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국민투표는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JTBC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셨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월 신년 여론조사보다 지금 뭐 100여일 정도 지났는데 5%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합당을 한다, 조국당하고 이런 무리수를 두다가 내분이 발생해서 이제 시끄러웠고, 외부적으로는 뭐 이란 전쟁, 베네수엘라 전쟁, 뭐 전쟁까지는 아니고 베네수엘라 사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그 경제에 타격이 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대내외 여건이 매우 그 대통령께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검찰개혁 둘러싸고 민주 진보 진영 내부에서 갈등이 첨예화됐죠. 물론 뭐 나중에 대통령께서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봉합이 되긴 했지만은
털레반들, 문조 털레유와 털레반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대담한 짓거리까지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5%가 상승을 했다. 이거 한번 뭐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이란 전쟁이 제가 볼 때는 종식이 되고 종료가 되고 경제가 좀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지방선거 때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뭐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유권자가 50%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기세면은 뭐 지난 그 문재인 정부 2018년 지방선거 때만큼 그 이상의 결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JTBC 여론조사에서도 부산과 서울 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50%, 오세훈이 34%. 그래서 이게 두 자릿수로 오히려 넓어졌어요. 그 1월 달에 1월 달에 여론조사 했을 때만 해도 뭐 거의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15%까지 16%까지 지지율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제 이제 제가 방송을 해드렸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결과 다 나오고 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재수 후보 45, 박형준 35로 서울보다는 조금 근접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어제 갤럽 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하죠.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 지지율이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번 달 중에 이란 전쟁이 종식이 되고 좀 경제가 안정이 되면은 적어도 6월까지는 제가 볼 땐 큰 악재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악재는 없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아마 70%를 넘어서는 이런 데이터 값도 곧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그런 결과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고, 문제는 이제 대구다. 지금 보면 이제 대구밖에는 접전 지역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구에서도 지금 김부겸 후보 지지율이 높게는 나오고 있는데, 아까 JTBC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전히 이제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응답을 하는 대구 유권자들이 5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끝까지 김부겸을 지지를 할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구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아까 채팅창을 보니까 그 대구 김어준이 대구에서 지금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취소됐습니까? 제가 오늘까지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조심해야 돼요. 문조털레유가 대구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대구에 대자도 못 꺼내게 해야 돼요. TK에 T자도 못 꺼내게 해야 돼. 문조털레유는 어디 좀 가둬놨으면 좋겠어.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여전히 대구에서 그죠? 예매를 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뭐 이거 빨리 취소시켜야 됩니다. 김부겸 후보 이거 사활이 걸려 있어요. 어떻게든 이 콘서트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 어떻게 환불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이거 안 막으면은 슬슬 이제 또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선거 때는 결집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명분을 주면 안 됩니다. 뭐 김어준하고 가깝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청래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최민희가 대구를 갔어요? 그 최민희도 출입 금지예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JTBC 여론조사에서 또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맞나? 여론조사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중동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6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도 한국이 미국의 전쟁을 돕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most amazes me, though, the strait is for Japan, where they get 93% of their oil. South Korea gets 45% of its oil. These people haven't helped us. And, you know, we have 45,000 soldiers and 50,000, respectively, at those two places. 45 and 50,000 soldiers. 주한 미군까지 거론하며 동맹국 한국이 용기도 의지도 없다며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은 싸늘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도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냐고 물었더니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가 4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가 22%로 나타났습니다. 3명 중 2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반면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19%, 매우 공감한다는 12%에 그쳤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만 떼어봐도 공감이 53%, 비공감이 47%로 미국의 참전 요구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모습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지가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But I'd love to meet with him if he'd like to meet. I go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I liked him. He liked me. If he wants to meet, I'll be in South Korea. 다음 달 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직후 두 사람이 만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서는 57%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7%에 그쳤습니다. 자, 이건 어찌 보면은 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이 돕지 않는다고 트럼프가 계속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65%가 미국을 도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복만삼님, 내가 이 말은 차마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무함하다. 예. 트럼프, 무하마드, 읽다가 그냥 채팅 글을 읽다가 제가 힘이 빠지네요. 이게 무하마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예? 복만삼님.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이거 무하마드 개그 이거 안 돼요 이거. 그 무하마드 아라비아 강, 무하마드 리 뭐 이런 겁니까? 아랍 쪽에서 이재명 정부를 좋아해서 우리 복만삼님께서 무리수를 던졌는데 역시 무리하다라는 것만 무리하다 알리? 예? 무리하다 알리. 역시 무리수라는 것만 증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65%가 미국을 우리가 도울 필요가 없다. 이게 국민들도 인식 전환이 저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냉전 의식, 이념적 그 외교 이런데 많이 이제 젖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구를 하면서 국민들도 외교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저는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예전 같으면 뭐 미국 무조건 우리는 미국 편으로 가야 된다. 미국과 힘을 합쳐야 된다. 한미동맹 최고다. 한미동맹 만세를 외치는 분들이 절대 다수였는데 지금은 아무리 뭐 동맹이라도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대담하게 우리 국익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뉴 이재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의 정치 철학, 이재명의 국정 철학을 우리 국민들도 자기 것으로 이제는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점점 제가 아까 뭐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계속 바뀌게 되면은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더더욱 저는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뭐 정치인들 발목 잡는데 전혀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을 믿고 지금과 같이 중도 실용주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길을 가시면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저는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